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데이트, 날짜에 관련된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기본 데이터, 빌트인 데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거는 따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임포트 구문을 이용을 해서 날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데이트 타임이라는 임포트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필요한 패키지를 이제 메모리에 불러들여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쓴다는 개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포트 한다, from date time, 그 다음에 import date, 그리고 date time.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필요한 패키지를 포함을 시킬 겁니다. 자, 요건 좀 나중에 다시 임포트랑 from이라는 요 구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패키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나 모듈 같은 것들을 메모리에 불러서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가 수행이 되는지, 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일단 제대로 실행이 되고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요 패키지의 요 모듈들은 이미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무리 없이, 에러가 없으니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날짜를 한번 구해보죠. 요 패키지를 이용해서 toda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뭐를 이용을 하냐면 요 date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date를 이용을 해서 today라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은 오늘 날짜에 대한, 오늘 날짜, 그 다음에 현재 시간에 대한, 즉 이 코드를 실행시킨 연월일 10분초에 대한 내용이 요 today라는 변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현재 지금이 2020년 8월 27일 에서 지금 오늘이 2020년 8월 27일인데 8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오늘 날짜, 즉 현재 이 코드를 수행시킨 현재 날짜를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my day, 오늘 날짜가 아니라 내가 특정 일에 대한 날짜 데이터, 날짜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트 타임 한 다음에 뒤쪽에 2019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고 프린트해서 요 myDay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요 함수에 의해서 2019년 1월 1일이라는, 이게 연월 1이겠죠. 2019년 1월 1일이라는 요 날짜가 생성이 돼서, 날짜 객체가 생성이 돼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0시 0분 0초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날짜 객체를 뭐 현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날짜에 대한 날짜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냥 다른 빌트인 타입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패키지와 모듈을 이용을 해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의 날짜, 현재 시간, 그 다음에 특정 날짜, 특정 시간에 대한 날짜 객체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모듈과 패키지와 모듈들을 이제 임포트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 시간을, 현재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코드죠. 자, 그리고 아까는 살짝 빼먹었었는데 여기에 타입을 이용을 해서 도대체 어떤 클래스의 타입인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클래스에서 데이트 타임의 데이트라는, 이 데이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타입은 아니고 날짜 객체라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today를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월 일이 대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도 출력이 가능하겠죠. 밑에 있는 건 잠시 주석 처리하고요. 프린트 한 다음에 문자열로 연도, 자, 이렇게 문자열 안에 중괄호 하면은 이 중괄호 안에
요 중괄호 안에 특정 값이 이렇게 사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 했었죠. 연도, 월, 다음에 1.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중괄호 부분은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를 넘겨서 요 부분은 변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포맷이라는 함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날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연도 부분에는 2억, 그 다음에 월 부분에는 months, 그 다음에 today의 day, 일 부분에는 da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도와 월과 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year, months, day 이런 식으로 분리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연도에 2020년, 월은 8월, 일은 27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짜를 얻어온 다음에 아니면 특정 날짜에 대한 객체를 얻은 다음에 year라는 속성, months라는 속성, day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은 해당 연월일을 알아볼 수 있어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고, 요거와 유사하게 hour, minute, second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당연히 시, 분, 초에 대한 값도 어려울 수 있고, 밀리세컨드를 이용을 하면은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 단위로 현재 시간에 대한 특정 날짜 시간에 대한 그 값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지는 않겠지만 뭐 비슷하죠.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까지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날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날짜 객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날짜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별로 어렵진 않네요. 일단은 요 패키지와 모듈을 임포트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요 데이트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데이트 타임을 이용을 해서 오늘 날짜 혹은 특정 일에 대한 날짜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속성들을 이용해서 year, month, day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뭐 hour, minute, second 뭐 이런 식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월일, 시분초를 이렇게 따로따로 출력을 할 수 있어 라는 식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밑에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요 부분은 위에서 한번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한번 셀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해줄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밑에 있는 셀에서 이 from import 구문을 다시 수행시켜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완성된 코드를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이 작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 셀에서는 이 작업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완성된 코드를 위해서 포함을 시켜줬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은 날짜 연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날짜 연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제 혹은 내일, 이틀 뒤, 3일 뒤, 2일 전, 3일 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날짜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날짜 연산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매 월마다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막 이런 식으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다 틀려요.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윤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이 뭐 어떤 해는 28일까지 있고 또 어떤 해는 29일까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연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이 2월 28일인데 하루 다음 내일 날짜를 알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우리가 3월 1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윤년이면은 29일까지 존재하니까 2월 29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 올해가 윤년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 가지고 내일이 오늘이 2월 28일이면 내일이 29일인지 아니면 3월 1일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코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날짜 연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가져다 쓸 거냐면은 타임 델타라는 걸 좀 이용을 해볼 겁니다. 이 타임 델타는 말 그대로 이 델타라는 게 어떤 이렇게
약간의 차이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지칭하는 타임 델타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날짜 연산을 조금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타임 델타를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프롬해서 포함을 시키고 임포트해서 타임 델타 모듈을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임포트로 불러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타임 델타가 이렇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대로 임포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날짜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today는 요 데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요 데이트 객체에 대해서 today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오늘 날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코드를 한번 보죠. 이 days라는 변수를 하나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days라는 준비를 하고 어떤 객체를 만드냐면은 이 타임 델타, 아까 전에 이게 임포트에서 포함시킨 요놈 있죠. 요 타임 델타를 하나 우리가 객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뭘 줬냐면 이제 days를 -1로 줬어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 전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루 전이라는 의미의 날짜 기준으로, 일 기준으로 하루 전이라는 의미의 타임 델타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days는 말 그대로 하루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더해주면 되겠죠. 오늘 날짜와 요 델타 값을 더해주면은, 그리고 이 델타에서 설정된 내용에 의해서 날짜 값이 살짝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일단은 today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today를 찍으면 당연히 오늘 날짜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프린트에서 오늘 날짜와 요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요 델타 값, 요 days죠. 요거를 이렇게 살짝 더해 볼 겁니다. 날짜 연산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듯이 현재 날짜, 오늘 날짜에서 이 델타만큼을 더해 주니까 1 부분에서 -1이 되죠. 그러니까 1 부분에서 이 연월 1에서 1에서 -1이 되니까 당연히 2020년 8월 27일이 아니라 하루 전날인 26일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만약에 31일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7월 27일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짜로 이전 31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이런 것들도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델타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복잡한 연산을 하지 않아도 타임 델타를 이용해서 1 단위의 앞으로 며칠 후 혹은 이전 며칠 전 이런 식의 계산은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이게 days밖에 없느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것도 있는데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제 week, 이게 주가 들어올 수가 있고 몇 주, 1주차, 2주차 뭐 이런 식의 주가 올 수 있고, 그다음에 hour, 그렇죠? 그다음에 second, 그다음에 minute, 즉 시간, 분, 초, 그다음에 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타임 델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좀 곤란해요. month, 그다음에 year. 다시 말해서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 혹은 몇 달 후, 몇 년 후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month와 year를 이용을 하면 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ays 대신에 months 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두 달 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임 델타를 이용을 해서 아까는 days였는데 이번에 months를 이용을 해서, 자 months가 2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두 달 후라는 의미가 될 거고, 오늘이 8월 27일이고 요 days를 변수는 그냥 days라고 쓸게요. 요 변수는 월 기준으로 두 달 후니까 아마 10월 27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한번 수행을 시켜보면은 이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 이 months라는 게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months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2년 후 이것도 역시 시행을 시켜보면은 역시 이놈도 사용할 수 없어요 라는 식의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아, 1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days 이런 식으로 1만
연월일에서 일 단위로만 타임 델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연 단위로 역시 이 타임 델타처럼 이런 식의 날짜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좀 다르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가시면은 이게 어딨더라? 여기 있네요. 릴레이티브 델타. 자, 데이터 유틸이라는 곳에 이제 릴레이티브 델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타임 델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 릴레이티브 델타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밑에 다시 from과 import 구문을 이용해서 데이트 유틸이 가지고 있는 요 릴레이티브 델타라는 이 모듈을 이용해서 한번 월과 연에 대해서 날짜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from import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임 델타가 아닌 릴레이티브 델타를 이용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엔터를 빵 쳐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어서 제대로 나오게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요 데이트 유틸이라는 게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트 유틸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얘가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요거 있었죠. 자, 만약에 얘가 수행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아나콘다 3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하나 보이는데, 자세히 쪽에 가시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나콘다 설치한 다음에 프롬프트 띄우는 거 첫째 시간에 했었는데, 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파워쉘 말고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데이터 env라는 가상환경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기억하시나요? 데이터 언더바 env라는 가상환경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주면 될 것 같고, PIP를 이용해서 인스톨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pip install python date util 이라는 패키지명을 이용해서 엔터를 빵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requirement가 이미 satisfied 되어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죠.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설치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 코드를 수행을 시킬 때, 아까 이 코드를 수행시킬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pip install python date util이라는 패키지를 찾아서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지 이 코드가 제대로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 코드를 수행을 시켜보면 아까와는 틀리게 이제 에러가 저처럼 이제 나오지 않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릴레이티브 델타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 타임 델타 이용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months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릴레이티브 델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타임 델타 만드시는 것처럼 릴레이티브 델타 한 다음에 months는 -2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달 전이라는 값을 가지는 상대적인 델타 값, 타임 델타 말고 릴레이티브 델타를 만든 다음에 몬스를 더하는 게 아니라 몬스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오늘이 8월 27일 지금 릴레이티브 델타 값이 월 기준으로 2달 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해주면은 당연히 2달 전 날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와 이어는 연도도 한번 해볼까요? 이어스에서 2년 전이죠. 자, 2년 전이니까 2020년이 아니라 2018년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몬스와 이어에 대해서는 타임 델타가 아니라 릴레이티브 델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릴레이티브 델타를 사용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데이트 유틸이라는 파이썬 데이트 유틸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날짜 연산을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요런 정도로만 일단 날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날짜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날짜를 어떻게 구하느냐, 날짜 객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특정 날짜 객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했었죠. 그리고 year, month, day, 그 다음에 hour, minute, second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각각 연, 월, 일, 시분초 값을 각각 알아올 수 있어요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렇죠? 파이서 데이트 유틸이라는 걸 설치를 한 다음에 타임 델타와 릴레이티브 델타를 이용을 해서 일 기준으로 혹은 월 혹은 연도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 계산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는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날짜 출력 형식해서 날짜 포맷을 지정하는 형식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날짜 형식을 문자열로 되어 있는 날짜 형식을 어떻게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한번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일일이 다 동영상에 다 넣으면 이제 동영상 분량이 너무 이렇게 많아질 것 같고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참조를 하셔서 해당 내용을 이제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살짝 넘어가죠.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번 장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날짜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빌트인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내용까지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파이썬에서 이제 입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맨날 이거 프린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만 줄창하고 있죠. 그래서 출력하는 부분만 계속 하고 있는데,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입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받으려면 되게 간단합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하나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쓰는 거죠. input. input이라는 함수가 파이썬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수행을 시켜볼까요? 자, input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수행을 시키면 아직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여기 아스테리스크가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아스테리스크가 표현이 되고 요 밑에 껌뻑껌뻑하면서 입력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딱 누르면은 이만큼의 문자열이 당연히 요 a라는 변수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걔를 출력을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두 줄이 나오나요?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입력한 내용이고, 요 밑에 있는 게 출력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입력 받는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로 처리가 됩니다. 자, str로 처리가 돼요 라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거 타입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타입 찍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인풋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 100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100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공부할 때 인티저, 다시 말해서 뉴메릭 타입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숫자로 들어간다 하면은 타입을 찍으면 int, 클래스 int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클래스 str 이렇게 잡힙니다. 입력받는 데이터는 우리가 숫자를 넣건 문자를 넣건 무조건 문자열로 처리가 되네요.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입력받아서 처리할 때 타입에 대한 오류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데이터 무조건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일반적인 이게 콘솔상에서 표준 입력 받는 거는 이렇게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입력 받는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있죠. 이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프린트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문자열을 출력한 다음 라인피드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라인피드 한다는 얘기는 한 줄을
뛴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여하튼 한 줄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헬로 그리고 프린트 월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헬로라는 글자가 출력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을 띱니다. 라인 피드를 해요. 그 다음 줄에 월드라는 걸 출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헬로우가 먼저 출력이 되고 한 줄 띈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그 다음 프린트 구문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자열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 뒤쪽에 이제 AND라는 속성을 주시면 됩니다. AND라는 두 번째 옵션을 주시면 돼요. 이 AND라는 건 뭐냐면 뒤쪽에 엔터를 사용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라인 피드를 하지 말고 이 뒤쪽에 나오는 문자열을 대신 이용해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공백을 주게 되면은 AND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백을 주게 되면은 엔터 대신에 공백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헬로우를 찍은 다음에 한 칸을 띄고, 라인 피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띄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고 그 다음 헬로우를 그 다음에 월드를 출력을 하겠죠. 그럼 아마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AND라는 걸 잘만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대시로 하면 어떻게 되죠? 헬로우를 찍은 다음에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대시가 이용이 되죠. 헬로우 대시 월드, 이런 식으로 아마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AND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성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출력하는 형식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요 정도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는 뭐 사용 내용이 되게 많아요. 프린트 함수도.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있으면 그때 코드에서 나오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을 때 이제 input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때 사용하는 print라는 함수, 이 두 개의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존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특별한 형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보면은, 자, 지금 인트로덕션에서 설치하는 거, 그렇죠? 우리 개발 환경 설정하는 거 얘기했었고, 파이썬 기본에 대한 얘기를 끝낸 거예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서 기본적인 한 6개 정도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 타입은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입력받는 거, 출력하는 거에서 input이라는 함수와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요게 파이썬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강의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제어문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if문이나 for문, while문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언어를 해보셨으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if문이 뭔지, while문이 뭔지, for문이 뭔지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이거 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항은 뭔지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if문, for문, while문 이런 제어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제어문이 끝나면 이제 파이썬의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함수도 많이 존재하는데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기본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제어문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죠.